오프닝 때 이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방탄소년단 이제 저희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뭐 저 아메리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잔치가 열렸고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 저는 좀 진맥을 하고 있는데 부항 좀 떠주시죠. 네, 뭐 어느 정도예요? 첫 부항은 강 기자님. 그 방탄 소식 나올 때마다 지상렬 씨가 정말 좋아한다는 걸 방탄 멤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냥 메시지라도 좋아요.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 번 사실 팩틴스타에서 소식을 다뤘는데 맞아요. 그만큼 인기가 정말 많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방탄이 그 AMA라고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참석차 지금 미국에 갔는데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정말 수백 명의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연령대의 소녀 팬들이 울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도 정말 입이 쩍 벌어질 도록 멤버들도 놀라워했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미국 3대 토크쇼에 전부 다 동시에 출연을 해요. 엘렌 쇼와 더 레이트 쇼 그리고 지미 카멜 라이브 많이 들어보셨죠? 제 프로그램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말뿐이 아니라 아마도 그 미국 그러니까 배우와 가수를 통틀어서 이 3대 토크쇼를 전부 다 출연한 한국 연예인은 방탄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단하고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해. 뭐 우리나라로 쳤으면 뭐 M본부, K본부, S본부에서 주요한 뭐 토크쇼나 뉴스를 출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제이홉 멤버 중에 제이홉이 라이브 방송을 해서 네네. 방금 전에 지미 키멜을 만나고 왔다. 그 토크쇼를 녹화를 하고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이걸 미국 내 시청률로 따졌을 때 뭐 기본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 토크쇼가 100만 명 이상은 신청을 한다. 기본으로 신청을 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던 헐리우드 스타들 혹은 뭐 팝스타 이런 분들이 팝 가수들이 자기의 홍보를 위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이런 시청률 잣대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또 엄청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박 기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토크쇼도 토크쇼지만 이게 대단한 게 말이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예, 진짜 예전에 뭐 우리가 다 아는 이클이 형, 예? 이클이. 마이클, 원더 형, 예. 원더. 예, 원더. 원더 형, 오빠, 예, 네. 뭐 어마어마하죠. 네. 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나라 가수가 거기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멋있어요. 저도 뭐 네. 예를 들어서 임진모 형은 아니지만 이쪽 그 미국 시장이 예전에 영국에서도 비틀즈다 뭐 롤링스톤이다 이런 분들이 쭉 치고 올라왔을 때 네. 10위권에서 거의 한 반 이상을 차지했었거든. 근데 미국에서 그거를 되게 많이 디펜스 하려고 별 전략을 다 했었다고. 근데 방탄이 여기 가서 지금 태극기를 꽂는다는 자체는 정말 이거 훈장 내려야 됩니다.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 진짜 방탄이 알아야 되는데요. 진짜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쉽네요. 애국자예요. 분명히 아미가 이거 영상을 떠서 줄 맞아요.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나 요새 받아먹은 게 없어요. 예. 정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국내 배우들이 국내 시상식이 아닌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서 상을 뭐 받는 그런 격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시상식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영화상 같은 게 존재하는데 사실 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자리 배치를 대충 들었을 때 앞자리 배치가 외국인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앞자리 배치가 됐다고 하고 리허설 시간도 있고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곡을 보여주는 이제 나온 거는 타이틀곡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DNA 무대를 한다라는 것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까 이게 미국 전역의 생중계가 어떤 게 될까라는 게 지금 촌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뭐 방탄 또 이야기 또 한 번 더 첨언을 하면은 저희가 그냥 팬티만 입고 에베레스트산 정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잠바 이런 거 없이 두꺼운 잠바 없이 잠바 없이. 롱패딩 안 입고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팬들 분위기를 보니까 아까도 그렇고 정말 뜨거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 정도면 미국에서 손을 내밀만 하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뉴욕타임즈가 언급하고 빌보드에서 상도 받고 또 미국 3대 토크쇼에 출연한 한국 아이돌 그룹이 처음이잖아요. 앞으로 또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또 최근에 미국 그 매체 중에 스플래시라는 파파라치 매체가 있어요. 정말 온갖 군데를 다 따라다니는 매체인데 화장실 안 따라다니면 다행일 정도인데
이 매체가 방탄을 찍은 거예요. 우와. 그만큼 해외 팬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우와.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놀랐었고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기분이 좋은 건 방탄 멤버들도 기분이 좋겠지만 방시혁 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시혁 씨가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지 카톡을 공개했더라고요. 토크쇼 뭐 어땠냐. 그랬더니 이제 방탄 멤버들이 제임스 코든이 푸근하게 반겨줬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는데 정말 흥미롭고 진지하게 봤대요. 저분이. 네. 심지어 초청됐더라고요. 방시혁 대표도 초청을 이번에 공식 초청을 받아서 네네네. 프로듀서로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것도 네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예. 네. 그 K-팝 아이들의 역사는 그 방탄소년단 전과 후로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안 그래요? 예. 뭐 한류의 신역사를 썼다는 신역사를 정말 썼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게 어떤 기획사의 힘이나 물량 공세로 방시혁 씨가 이만한 아이돌 그룹을 낼지 솔직히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맞아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룹이 가진 아까 반바지만 입고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정말 그 반바지가 대단한 반바지였던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방탄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국내 활동이 좀 짧은 면이 있어서 좀 더 국내 활동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팬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지금 행보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방탄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였기도 했고 이제 뭐 웬만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알려지고 해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국내와 해외를 동시 공략하든지 이랬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먼저 소식이 들려왔다고 저는 분명히 느꼈었고 그래서 국내 반응이 좀 더 늦었던 것 같다는 감이 들어요. 근데 어쨌건 이게 방탄 전후로 나눈다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조금 이제 그때 예전에 이제 싸이가 짠하고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쌓았던 K-팝 그 그룹들이 얼마나 차근차근하게 그렇죠. 뭐 좀 다져왔던 게 있고 분명히 그 벽을 마지막에 넘은 거는 방탄소년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K-팝 아이돌이 북미 시장에 좀 도전장을 많이 냈지만 이렇게 막 엄청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방탄이 특히 북미 쪽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탄이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전에 불모지에 도전했던 어떤 원더걸스도 있고 비록 실패했지만 사실 걸음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럼요. 싸이 열풍도 예, 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 이제 K-팝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정수이고 뛰어난 게 방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마케팅 같은 거 굉장히 잘했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SNS를 통해서 해외 팬들과 소통도 굉장히 잘했고요. 지난 3년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려드는 좀 마성적인 힘이 있잖아요. 네. 지난 3년간 이들이 이렇게 피땀 눈물을 흘린 게 조금 짐작이 갈 정도로 정말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도 그러지만 그래미 요쪽 그 시상식에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그 그래미 시상식에서 예전에 그 이클이 형이 뒤로 가는 거 했었던 거 아니에요. 뜬뜬뜬뜬. 방탄이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이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는 방탄소년단은 뭔가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단순히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낸 아이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맞아, 일단 멤버들이 똑똑하고 또 그거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믹스테이프를 하든 아니면 콜라보를 하든 그건 너의 음악적인 건 자유롭게 해라라고 하는 게 방시혁 대표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분위기를 잡고 이어간다면 그래미 무대에 서는 날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케이블 채널에서요, 이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가서 뭐 어떤 노래 코칭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정말 애국을 하고 있는지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방탄의 아버지 어머니 같아요. 너무 뿌듯해하셔서. 아니 근데 그 벨트를 감는 건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럼요. 뒤에 이 전적이 있기 때문에 벨트를 감는 거지 네. 럭키는 없어요. 맞습니다.